엉덩이 근육이 깨어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깨질 것은 명백하다. 엉덩이 근육에 잠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몸의 바른 정렬의 첫 단추이며 통증 예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매일경제신문사 출판 임유신, 유경선 지음의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잠을 자면 통증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다. 몸 안에 특정 근육이 잠을 자면 바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육이 잠을 자서 보상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통증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가 지속되면 통증이라는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통증은 관절 또는 근막에서 터질 수도 있고 등, 목, 어깨, 허리, 고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도 성실히, 충실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어느 한 부위의 근육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즉 근육이 잠을 자고 있으면 주변의 근육과 근막 그리고 관절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바르지 못한 움직임과 자세가 잠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일 경우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잠자는 근육을 깨우는 것은 몸의 바른 자세와 균형을 다지는 기초 작업이다.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우리 몸의 600여 개 근육 가운데 가장 먼저 잠을 깨워야 하는 근육이 있다면 필자는 단연 엉덩이 근육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10명 중에 9명의 엉덩이 근육이 잠을 자고 있다. 허리 통증이 있든 없든 무릎 통증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사람의 엉덩이 근육은 잠을 잔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엉덩이 근육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소파에서 앉아서 생활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며 운전하는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도 앉아 있다. 엉덩이 근육은 깔고 하는 방석이 된 지 오래다. 오래 깔고 앉아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은 움직임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자신의 활용법을 잃어버린 것이다.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이 몸을 밀어 주어야 하는데 허벅지 근육으로 다리를 올린다. 계단이나 산을 오를 때도 엉덩이 근육을 쓰지 않다 보니 애꿎은 허벅지 근육이 통증을 느낀다. 엉덩이 근육은 앞으로 나아가고 다리를 올릴 때 추진력을 내어주는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이 잠을 자면 고관절도 충분히 가동하지 않고 허벅지와 무릎이 보상작용을 해야 한다.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구조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엉덩이는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아래는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 및 다리뼈를 연결하고 있다. 상체와 하체 두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이 일단 잠을 자면 스스로 깨어날 수는 없다. 몸에 준 힘은 뇌의 의식만으로 뺄 수 있지만 잠을 자는 근육을 깨우는 것은 뇌의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 반복적인 훈련과 자극이 필수다. 그렇다면 자기의 엉덩이 근육이 자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지 자가 질문을 통해 알아보자. 일어서서 엉덩이에 힘을 줄 때 원하는 만큼 힘이 들어가나요? 힘을 주면 양쪽 엉덩이가 딱딱해지나요? 엉덩이 한쪽씩 따로따로 힘을 줄 수 있나요?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 있나요? 평상시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뻐근한가요?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 허벅지가 뻐근해진다면 엉덩이 근육은 잠을 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엉덩이에 힘을 주라고 하면 엉뚱하게 허벅지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한쪽 엉덩이에 힘을 주라니 이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스쿼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허벅지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서 엉덩이 근육 깨우는 방법. 잠자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방법으로 서서 엉덩이 근육 깨우기 2단계가 있다. 1단계. 먼저 양발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발을 45도 벌려 양쪽 허벅지가 종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붙인다. 그 다음 양쪽 엉덩이에 힘을 준다. 이때 항문이 배꼽과 만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항문을 끌어올리고 엉덩이를 가운데로 모으는 느낌을 최대한 갖는다. 엉덩이에 힘을 줄 때 주의할 점은 골반을 앞으로 밀지 말아야 한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관절의 정렬이 깨지기 때문이다. 엉덩이에 힘을 주었는지는 항문과 고관절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 아랫부분이 딱딱해지는지 만져서 확인할 수 있다. 1단계가 익숙해지면 다음 2단계로 조금 더 난도가 높은 엉덩이 근육 깨우기를 해보자. 2단계.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후 한쪽 엉덩이에 손을 댄다. 손을 올려놓은 엉덩이만 힘을 준다. 엉덩이가 단단해졌다가 힘을 빼면 부드럽게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느껴본다. 반대 엉덩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한다. 자기 엉덩이에 손을 굳이 대는 이유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손의 촉감을 통해 뇌가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손을 대지 않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뇌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 골반이 밀려나서 관절 정렬이 깨질 수 있다. 2단계의 엉덩이 힘주기는 수시로 하면 좋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회의를 기다리면서 등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하는 두 느낌을 둘 다 정확히 느껴야 한다. 엉덩이에 힘만 준다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탄성이 있어야 비로소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힘을 주어 뭉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완을 통해서 근육 본래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워서 엉덩이 힘주기 방법.
엉덩이 근육 힘주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무리 엉덩이에 힘을 주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허리 통증 등으로 서서 엉덩이에 힘주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누워서 엉덩이 힘주기를 추천한다. 1단계. 베개를 아랫배에 놓고 엎드린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엎드린 자세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허리의 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랫배에 베개를 넣어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엉덩이 힘주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신다. 이때 골반 바닥까지 숨을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호흡에 집중한다. 깊이 들이마신 숨을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되 항문을 조이며 항문이 배꼽과 만나는 느낌으로 해본다. 서서 엉덩이 힘주기와 유사하다. 이후에 양쪽 엉덩이에서 힘을 천천히 뺀다. 2단계. 1단계가 익숙해지면 양손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살짝 들어서 등을 편다. 1단계에서 엉덩이에 힘주기를 통해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면 이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이 등 쪽의 광배근과 맞물려서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운동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신 뒤에 이 골반 바닥까지 숨을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호흡에 집중한다. 깊이 들이마신 숨을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되 항문을 조이며 항문이 배꼽과 만나는 느낌으로 해본다. 양쪽 엉덩이에서 다시 힘을 천천히 뺀다. 3단계. 2단계가 익숙해지면 손바닥으로 받치고 상체를 들어 2단계 순서를 반복한다. 엉덩이 근육을 깨워 광배근과 움직임을 연습했다면 엉덩이 근육과 배 앞뒤 근육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연습한다. 엉덩이가 약하면 몸이 앞으로 굽는 경향이 있고 가슴 근육은 좁아지는 반면 등 근육은 긴장하기 때문이다. 깨어난 엉덩이 근육과 앞에 가슴 근육과 뒤에 등 근육 전체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양쪽 엉덩이가 균일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또 빠질 때 동시에 빠지는지 체크한다. 엉덩이 힘주기가 어느 정도 되면 스쿼트를 해본다. 스쿼트는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으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에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이 제대로 잘 맞물려 움직이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는다. 엉덩이를 뒤로 뺀 채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될 때까지 천천히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한다. 이때 무릎이 발보다 나오지 않아야 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관절을 충분히 움직여준다. 일어날 때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천천히 일어난다. 스쿼트 말고 런지 자세도 엉덩이 근육과 대퇴 근육을 맞물리게 하고 고관절 가동 범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런지 운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골반 넓이만큼 두 발을 벌려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선다.
이때 엉덩이에 힘을 주어 본다. 한쪽 발을 90도로 세운다. 몸은 중심을 잡고 골반은 정렬을 맞춘다. 반대발의 발가락을 바닥에 세운다. 계속해서 몸은 중심을 잡고 골반은 정렬을 맞춘다. 뒷발을 이용해 몸을 일으켜 세운다. 뒷발과 앞발에 체중을 분산하되 골반이 치우치지 않게 일어선다. 발을 바꾸어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이때 양쪽 엉덩이에 동일한 힘이 느껴지는지 살펴본다. 참고로 무릎을 세우고 일어서는 동작에서 앞발을 밟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무릎 통증의 우려가 있어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뒷발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한다. 생활 습관상 현대인의 엉덩이 근육은 잠을 자기 쉽다. 심부근과 달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는데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잔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깨워야 한다. 엉덩이 근육은 위로는 골반 움직임과 척추, 아래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 움직임의 핵심이다. 엉덩이 근육이 깨어있지 않으면 골반과 척추의 움직임은 불편하게 되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하지 않고 허벅지로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것이다.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깨질 것은 명백하다. 엉덩이 근육에 잠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바른 정렬의 첫 단추이며 통증 예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이 깨어 있는지 힘을 주어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맹탕 운동은 맹물 효과다. 이른 아침 시간에 헬스장은 하루를 치열하게 여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TV를 시청한다. 이른 아침일수록 간밤에 뉴스를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가 있다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격렬한 운동을 하기도 한다. 물이 좋지만 미네랄 없는 물은 몸에 그다지 좋지 않다.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미네랄이 없는 식염은 권장하지 않는다. 운동 중에도 맹탕 운동이 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안 한 것보다 나은지는 의문이 든다.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에 집중해서 잘못된 자세인 줄 모르고 운동한다면 몸 어디에서 통증이 밀려올 것이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지만 정작 운동하다가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다. 이 모든 것은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근육을 사용하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운동 잘 하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해봤어요. 엉덩이에 힘을 줘보세요. 왼쪽 엉덩이, 반대쪽 엉덩이.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네요. 엉덩이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물어본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스스로 엉덩이에 손을 대고 하셨나요? 혹시 집에서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해봤어요. 또는 업무 자료 보면서 해봤어요다. 센터에서는 재활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고 스스로 운동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서 운동해야 하지만 이 통증과 바른 자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자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기 위해 센터에서 충분히 훈련했으나 다음에 센터에 와서 엉덩이에 힘을 주어보라고 하면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모두 맹탕 운동을 한 결과물이다. 맹탕 운동은 맹물 효과만 있을 뿐이다. 뇌는 주위에서 인지하지 않으면 좀처럼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일상 행동을 할 뿐이다. 우리는 잘못된 자세를 바꾸어 바른 자세 습관을 갖던가 이것이 어려우면 뇌가 끊임없이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재활운동 동작을 배워서 뇌가 기억하기까지 또는 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고 정확한 동작 연습이 필요하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잠자는 근육을 깨우기는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근육이 잠을 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한 한번 잠이 든 근육은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자는 근육을 깨울 수 있을까? 적지 않은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나무라지는 못하지만 필자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을 하곤 한다. 운동은 한 번을 해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정확히 하려면 몸 하나하나의 근육과 근막을 상상하며 자신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미지화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미지화 연습이 충분해지면 몸이 움직임을 기억하고 뇌가 움직임을 기억한다. 몸과 뇌가 기억하기 전까지는 근육, 근막, 관절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하나의 움직임이라도 제대로 정확히 하는 것이 허술하게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운동 효과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정확한 동작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사용 순서, 즉 안정화 근육과 움직임 근육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스쿼트 동작을 가르쳐주고 집에서 스쿼트 연습을 했는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몸의 체중을 고관절에 실지 않고 허벅지에 힘을 주어 무릎을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일으키는 노동을 한 셈이다. 단 한 번의 움직임과 운동 동작을 하더라도 자기 몸의 근육, 관절, 근막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운동 효과는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 좋다. 운동할 때마다 운동 효과를 느끼기 위해 운동하는 부위를 손의 촉감으로 만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기 몸이지만 힘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바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낯설더라도 몸의 운동 부위를 자주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지기가 어려운 부위라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몸의 근육, 관절, 근막이 회복되고 있는지, 제대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이면 뇌는 반드시 보상한다. 좋은 사람들과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만큼 즐거움은 없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 프로필 등에 온통 맛난 음식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당시의 즐거운 추억과 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림치유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동네 뒷산을 비롯해 한두 시간 교외로 나가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휴양림을 비롯해서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숲이 주는 인체의 이로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림치유사라는 전문 국가 자격증도 생겼다. 편백나무, 자작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숲이 울창한 숲속에서 한적하게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숲에서 걷다 보면 몸이 자연 바람과 소리에 반응하고 하늘하늘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숲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를 증가시킨다. 면역력을 높이는 NK 세포가 늘어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한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우울증을 줄이고 숲에서 걷기만으로 혈압은 낮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숲은 진정한 전신 보약이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신체 활동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앞서 생활 체력조차 안 된 여성처럼 빈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길 수도 있다. 집 안의 정원을 가꾸거나 힘들지 않은 주말 농장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면 악기 연주회에 참가할 수도 있다. 신체 움직임은 햇볕이 잘 드는 밖에서 하면 좋지만 반드시 밖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안에서도 신체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 불안 증후군. 주로 잠자기 전에 다리에 느껴지는 이 불편한 기분 나쁜 통증 또는 감각 증상이 있는 60대 여성이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니 이제 허리 통증도 오기 시작했다. 요가도 즐겼지만 허리 통증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이마저도 끊었다. 여기저기 병원에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자 우울증이 생기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걷지 않게 되었다. 이 여성에게 필자는 3분 실내 자전거 타기와 3분 실내 걷기를 추천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통증이 올 수 있다.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터라 운동 후 통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보도 주었다. 간략히 요약하면 운동을 마치고 난 후 1~2시간 이내에 통증이 온다면 이것은 보통 운동 정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운동 후에 24에서 72시간 이내에 통증이 오면 근육통 때문이다. 이것은 나쁜 통증이 아니다. 근력이 생기고 근육량이 늘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60대 여성은 약간의 통증과 불편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실내 자전거 타기를 조금씩 늘려갔다. 통증을 관리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일상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의 일부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 몸의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근육이 활성화되지 못해 생기는 통증과 체력 저하의 원인을 해결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했지만 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피곤함만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근육의 잘못된 사용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근육의 쓰임을 바로잡고 몸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워하던 분들입니다. 운동은 부담스럽지만 일상 속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셨다면 이 책이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3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은 제대로 사용될 때 건강해진다. 둘째, 움직임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의 필수 요소다. 셋째, 근육을 깨우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삶을 바꾼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몸속에 잠자는 근육을 깨워내고 활기찬 몸과 삶을 되찾아 보세요. 오늘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